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한국 안탈리아에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탈리아라고 표시되고 오늘날에는 안탈리아라고 말합니다. 도시 이름의 명칭은 기원전 2세기에 페르가몬 왕 아달로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아달로스, 아달리아, 아탈리아, 그리고 오늘날의 안탈리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 아탈리아 항구를 두고 소아시아 최대 세력인 페르가몬과 그리고 공화정의 로마가 세력 다툼을 했다고 해요. 이 아탈리아 항구를 가지기 위해서 페르가몬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가 기원전 130년경에 로마가 이곳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기 전에 성경 속에 튀르키예 땅을 소아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아탈리아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로마 속주 밤빌리아의 해안 도시로 아주 작은 항구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와,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갑니다. 와, 대박이다. 지금 온도가 지금 아침 9시인데 13도입니다. 지금 한국 날씨로는 겨울이거든요. 12월 13일인데 여기는 13도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햇빛도 쨍쨍하고요. 오후가 되면은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전지훈련을 겨울에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안탈리아는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셀주크 시대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명소인 시계탑에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안탈리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명물입니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인데요. 아침이라 분수도 꺼져 있고 사람도 별로 없네요. 그리고 저기 동상 보이시나요? 2세기 페르가몬 왕국의 왕 아달로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탈리아가 건축됐다고 해요. 앞에 시계탑이 보이는데요. 햇빛 때문에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아쉽게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겨울인데도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로마 건축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당시엔 이 밤빌리아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방문하는데 그가 이곳 아탈리아를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문입니다. 그는 장군 출신의 황제였고 그래서 이곳저곳을 시찰하면서 많이 다녔다고 해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이죠. 이곳은 통행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마차가 지나다녔던 흔적들이 깊이 패여 있어요. 가운데는 마차가 지나다녔던 통로고 양옆에는 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밟는 땅보다 지면보다 한 3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 한 퇴적층이 쌓인 거죠. 이렇게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오렌지 나무들이 보여요. 메라바 빌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알라벨루미. 아메리카노는 그란데 사이즈 59리라 합니다. 여기 올드타운 건축물은 셀주크 양식으로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보이네요. 와, 찢었다. 찢었다. 안탈리아는 제가 두 번째 여행인데 작년에 여름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겨울에 오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따뜻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항구에서 자신들이 파송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선교 보고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후에 역을 통해서 다시 무라로 그리고 로마로 파송되어 갔다고 합니다. 항구에 성벽들이 보이는데요. 11세기에 투르크족이 건설했던 성벽들이라고 합니다. 이곳 아탈리아 항구는 페르가몬에도 로마에도 그 후에 투르크족에도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의 첫 선교 여행지였던 키프로스 섬에서 두 번째 선교지인 버가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탈리아에서 한 30분 정도 트램을 타고 가면 나오거든요. 밤빌리아의 가장 큰 도시였고요. 이 아탈리아 항구는 이 밤빌리아의 작은 외항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반대가 된 거죠. 버가는 고대 도시 페르게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아탈리아는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휴양지가 돼버렸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역마다 교통카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안탈리아 교통카드입니다. 저는 지금 악수역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페르게로 이동하겠습니다. 페르게 가는 길인데 꽤 큰 모스크를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하는 거라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드디어 페르게 입구가 보입니다. 내려봐. 대기실리? 앞에 원형 동굴이 보이시나요? 저게 다 하나하나 상점들이었다고 합니다. 저 안에서 물건을 팔면서 장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상점들이 쫙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상점 크기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양 옆에 문이 나져 있어요. 상점들끼리도 왔다 갔다. 이 상점들 가운데에 페르게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오, 굉장히 광활합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길이 쫙 나져 있는데 여기가 전차 경계를 했다고 해요. 제가 가서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 경기장은 2세기에 지어졌고 한 1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지어진 성문이 보입니다. 이 성문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 페르게 유적을 볼 수 있는 관문입니다. 림페움인데요. 같이 한번 가까이 보실까요? 이 림페움은 분수대 그리고 물을 떠마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 도시 문 앞에 있는 이 분수대 위에는 아르테미스 석상이 올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림페움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림페움입니다. 그리고 그 석상은 지금 안탈리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공사하고 있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성문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높이는 3층 정도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에 들어오면 팔라이스트라라고 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경기도 했다고 해요. 그 옆에 이곳은 타운 형태의 수영장인데요. 굉장히 크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수영장을 지나서 큰 사우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프리지다리움이 나오는데요. 이건 타원형 형태의 수영장으로 냉탕입니다. 차가운 탕. 보시면은 굉장히 규모가 컸던 냉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제 목까지 차오르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우나 역할을 하겠죠. 이번엔 열탕으로 가볼까요? 이것은 칼다리움이라고 부르고 열탕입니다. 이 밑에서 아궁이를 떼가지고 이 위에서 찜질을 하고 뜨겁게 목욕을 했던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계란도 까먹고 식혜도 마시고 소리 집어쳐! 비잔틴 시대 때 있었던 교회가 보이네요. 교회를 한번 보러 갈까요? 이 버가에는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2개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하고 200년, 300년 후에 이곳에서 복음이 퍼져서 이렇게 교회가 2군데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당의 중심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목회자가 설교를 했겠죠. 성도들이 쫘르륵 앉아 있었을 거고요.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3명이었어요.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이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별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했는데 바울이 심히 반대했다고 해요. 그 사건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마가 요한은 바나바 누나의 아들입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과 바울과 큰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랑 바울이랑 심하게 싸우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길에 이 버가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자기가 파송됐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비잔틴 시대의 십자가 모양이 보이네요. 교회 바닥에는 대리석이 원래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사각형 규모의 아고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했던 게 저렇게 중앙에 원형의 우물이든 아니면은 신상이든 어떤 것을 삥 둘러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아직 이렇게 상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네요. 이렇게 상점 안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상점 안이 항상 연결돼 있어요. 옆에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상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들이 쫙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고라를 지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도로가 나옵니다. 양쪽에 마차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었고 양옆에 인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가운데 중앙에 물이 흐르는 수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한 10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도시의 규모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꽤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형으로 또 길이 나눠집니다. 저는 계속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길의 끝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강의 신 카이코스가 있고 저기서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서 쭉 버가 전체를, 그리고 보시면 양옆에 인도가 있어요. 저 인도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페르게 극장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 페르게 극장은 무대 건물, 오케스트라, 좌석층 총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거의 3층 꼭대기석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는 페르게 버가 여행 잘 마쳤고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 hours later.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숙소에서 쉬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엄청 배고파요. 오늘은 표프테라는 음식을 시켰고요. 튀르키예에서 자주 먹는 약간 다진 고기, 약간 떡갈비 같은 느낌의 버거에 다녀와서 진짜 숙소에서 기절했습니다. 아이란입니다. 요거트인데 약간 물 탄 요거트? 소금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구운 떡갈비 맛입니다. 맛있어요. 양파랑 고추가 있어서 한국인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안탈리아와 버가를 구경했고요. 오늘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계속 같이 여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